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지천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 앞에 있자는 오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93과 64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3 무평불피 무왕불복, 무평불피 무왕불복 간정무구 물휼기부 우식유복. 평탄하기만 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것은 없으며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으니 간정무구 어려울수록 바르게 해야 허물이 없고 물휼기부 그 믿음으로 근심하니 근심하지 아니하면 우식유복 먹는데 복이 있다 하니라. 상활 무왕불복 천지제야. 무왕불복은 하늘과 땅의 사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93은 바른 자리죠. 바른 자리이고 이게 상륙과 정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설명해보기를 93은 양강으로서 정위이고 상력과 정응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자 설명을 보면은 평과 피를 이제 장치천 교수님 설명 보면은 평은 평탄하다, 피는 울퉁불퉁하여 기울고 험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물에서 이제 역사의 유전 법칙이나 인생사도 똑같죠. 낮음이 있으면 오름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이 그 취지를 무평불피 무왕불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평탄함이 있으면 험난함이 있고 가는 것이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 있다. 즉 이 93의 전체 취지는 평탄함 뒤에는 기울음이 있고 그 기울음 뒤에는 다시 평탄함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물에 흐르는 법칙이 있으니까 이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설명하시길 이 효를 역사 유전 법칙, 즉 하늘과 땅이 교제하기 때문에 운세가 돌고 돌아서 바뀌는 길형 유전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증무구는 유복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점사로서 지금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을 예고하고 그래도 이 어려움을 견디면 무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휼기부 우식유복은 불운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점사로서 걱정하지 않고 운세가 돌아 점차 회복할 기세니까 이를 믿고 나아간다면 식록을 누릴 복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황 교수님 책을 직접 이제 찾아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 책도 매우 좋은 책이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은 구입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3의 전체적 취지는 사물이 돌고 도는 법칙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의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교훈 삼아서 이제 험난함을 극복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앞부분에 이 무평불피 무왕불복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설명이고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간정무구, 물휼기부, 우식유복 이 세 가지가 실제 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제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93에 대한 설명이고 64를 보겠습니다. 먼저 한자를 보겠습니다. 편편불부 이기린 불계이부. 새가 펄펄 나는 듯이 부하지 않아도 이웃하니 경계하지 않아도 서로 믿음이니라. 상활 편편불부 계실실야 불계이부 중심원냐. 새가 펄펄 나는 듯이 부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 실을 버린 것이요 불계이부 경계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서 중도를 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64는 이렇게 자기 자리죠. 자기 자리고 초구와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설명하는데 근데 이제 학설 대립이 심한 부분은 자, 먼저 편편을 먼저 보면은 편편은 새가 떼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도의적으로 약간 가미하여서 김상석 교수님께서는 새가 빨리 나는 모습으로 이를 비유를 하여서 스스로 만족하여 우쭐거린다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그 학설 대립이 심한 부분은 불부이기린, 편편불부이기린 이 전체입니다. 이 전체가 학설 대립이 매우 심합니다. 즉 그 큰 틀로 보면은
부하지 않음으로써 이 앞을 먼저 해석하고 2번 이기린을 이웃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린을 먼저 해석하고 그 이웃으로 인하여 부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약간 뉘앙스 차이가 나긴 나죠. 그래서 이 큰 틀의 두 가지 견해 차이를 이유로 크게는 네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이기린 학설 대립이 심하다는데 견해 1을 보면은 부하지 않아도 이웃한다는 견해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기린을 먼저 해석해가지고 이기린 그 이웃으로 인하여 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사는 그 이웃을 부유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김상석 교수님은 편편불부를 우쭐거리다가 이웃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이웃이 모두 재물을 잃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김상석 교수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으니까 이제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황태현 교수님은 이제 문왕과 적폐인 그 주왕의 고사에서 그 부연 설명하시기를 편편은 새가 오르락 내리락 폴폴 날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체적인 의미는 두 나라가 상승과 하강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기린은 기득권층이 새로운 이웃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지 않은 상황을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다음에 불계 이부는 믿고 따르는 붕으로서 경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새 이웃을 경계하지 않으니까 이 이웃들이 이제 몰려서 이제 서로 붕우가 되는 거죠. 이 전체적인 상황은 은나라 주왕은 이웃나라 기죽과 서백과 이 일에 있던 상황인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체가 이제 서백은 신흥세력은 오르락 하는 주체이고 주왕은 이제 퇴로 낭망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정치적 잃는 나라가 되니까 하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주체와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효를 받았을 때 이제 이기린을 이제 어떻게 볼지는 이제 개별 효를 받으면 실천적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이기린은 이렇게 이제 해석에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같이 좀 까다로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무평불피 무왕불복 간정무구 물휼기부 우식유복 상활 무평불복 천지제야. 세상의 이치를 볼 때 평평하기만 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것은 없으며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비록 험난한 일을 만나겠지만 허물이 없으리라. 물휼기부 근심하지 말 것이며 그 믿음을 지킬 것이다. 우식유복 먹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 상활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게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이 교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상을 이제 한번 보면은 무평불피 불피 보면 평평하기만 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최초에 이제 본계죠. 천지비가 본계가 있는데 천지비계는 이렇게 이제 그 양의 상승으로 이렇게 추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최초에 지뢰복에서 그 다음에 지택님이 됐다가 이렇게 이제 양이 하나씩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런 경향에서 최초의 태의 비탈이 있는 거죠. 회절의 상. 이렇게 태의 회절의 상이 있는데 이제 추이를 이제 괴가 이렇게 12 몇 개 추이상 이렇게 경향성을 나아가게 되면은 지천태가 되면은 완전하게 평평하게 되는 거죠. 근데 평평한 상태에서 932 효변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회절의 상, 비탈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설명하시기를 평평하기만 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왕불복도 똑같죠. 기본적으로 지천태 상에서 뇌택기매가 나오는데 이 뇌택기매가 왜 나오냐면은 그 상옥계를 취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은 여기를 상으로 3, 4, 5를 상으로 하고 2, 3, 4를 이렇게 합계를 했을 때 전체는 상계는 뇌, 하계는 태, 뇌택김의 상이 나오는 거죠. 즉 뇌택김의 상에서 이렇게 강이 바깥으로 나아가면은
이제 본래 있던 건의 덕이 이렇게 여기 있던 건의 덕이 훼손이 되는 거죠. 건이 회절이 되는 거죠. 회절이 되니까 다시 이제 효변을 하게 되면은 건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의 강건함이 다시 회복된다. 무왕불복. 가지 않고 가기만 하고 오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 상호계를 도출해내느냐, 뜬금없이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택계에서 93 자리에 임계 모두 12몇 개 주의사항, 12몇 개는 목계가 없죠. 어째 보면은. 그래서 따로 목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계로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상호작계법을 사용해서 물상을 도출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술기부는 감의 금심은 있으나 리의 믿음이 있다. 이 부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정미구. 간정무구는 어렵고 험난하지만 그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본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아까 똑같이 이야기했듯이 상옥계라면은 여기가 뇌가 되고 이게 태죠. 뇌태기마가 되는데 이 아래가 이렇게 태로서 해절 비탈의 상이 있는 거죠. 비탈의 상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삼요가 효변을 하게 되니까 평탄해지고 건의 완전성을 회복한다고 해야죠. 여기 있던 건이 똑같이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탈진 상이 있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감의 험난함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허물이 없다. 어렵고 험난하지만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까 물혈기부는 걱정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까 이렇게 감의 험난함이 있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리의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물혈기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옥계의 도출은 지천태, 지택임 이런 목계는 1200개 추 이상 나가니까 따로 목계를 설정하기가 난점이 있으니 상옥계를 취하해서 이렇게 물상을 도출해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먹는 일에 복이 있다는 똑같죠. 여기 이제 본계가 있으면 본계는 이렇게 경향성을 가지고 지례복, 지택임, 그 다음에 지천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지택임 시절에는 이렇게 태의 음식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택임 본계가 되면은 사라졌다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태 음식이 나오니까 먹는 일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지교제는 이제 본계가 지천태 본계가 있으면은 이 본계가 아까 이 상옥계라면은 뇌택기매가 되죠. 뇌택기매는 이렇게 지천태로부터 왔다고 보는데 이때 음과 양이 이렇게 서로 자기 자리 찾아가면서 이제 음과 상이 서로 위치를 봐니까 이게 천지교제 물상을 도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93에 대한 설명이고 64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글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편편불부 이기림 불계이부 상활 편편불부 이계 계실실야 불계이부 중심원냐 새가 훌쩍 날아왔다가 또다시 훌쩍 날아가듯이 그 이웃을 일시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부유하게 만들지 못한다. 훈계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믿고 호응한다. 상활 이웃 나라에 자국의 부를 덜어주더라도 도움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 양편 모두 실리를 잃은 것이요. 잃은 것을 말한 것이다. 훈계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믿고 호응해 오는 것은 마음속으로 중심원냐 진실로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편편에서 그 새의 물상을 도출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지천태를 이제 이 최초의 지천태가 있죠. 이 상옥계를 취하면은 뇌택기매가 되죠. 뇌택기매는 다시 지천태로부터 왔는데 이렇게 양강의 3이 사로 간 거죠. 가니까 진의 나무 위에 니의 물상이 있으니 새의 물상이 있는 거죠. 즉 지천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3 위에 있는 강이 4위로 이동하니까 리로서 날아 올라간 것이 나뭇가지 위에 도달을 하니까 새가 날아간 것 편편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죠. 부연적으로 설명한 게 새가 날아간 것이 요 지천태 본계가 있으면은 그 상옥계를 도출하면은 뇌택기매가 되죠. 뇌택기매에서 이렇게 새가 추일한 게 날아간 상황이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구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지택임이 되는데 이 진의 물상과 중간에 있던 리의 물상이 이렇게 하나가 효변하면서 다 사라지죠. 즉 왜 이렇게 보이지 않냐? 새가
보이지 않게 되는 상은 새가 날아왔다가 다시 날아가게 되니까 이제 이런 물상을 도출하는 것이죠. 근데 불부이길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크게 이제 부하지 않아도 이웃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견해는 그 이웃을 인하여 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학설 대립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다사는 설명하기를 이제 보면은 지천태 본계에서 상옥계를 취하면 내택기매가 됩니다. 내택기매는 다시 이렇게 지계 상옥계 뇌택기매의 모계인 지천태로부터 왔는데, 이 지천태 상옥계의 모계로부터 보면은 추위를 하게 되면은 제추의 건의 강건함이 있죠. 부유함, 부한데 고는 상대적으로 텅텅 비어있고 허한 거죠. 그래서 남쪽은 부유하고 북쪽은 이제 비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위를 하면은 강을 하나 떼가지고 북쪽에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쪽은 부유하고 북쪽은 비어 있다. 부를 이전하니까 남은 태가 되어도 남쪽은 이렇게 태가 나와서 회절의 상 되고 지는 번성하게 되는 그런 상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한쪽이 부하게 되니까 좋을 거라 생각인데, 이렇게 보더라도 서로 부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계실신ля의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계실신ля는 지천태 상에서 아까 효변하게 되면 내택기매가 되죠. 내택기매가 육사가 효변하게 되면 다시 지택임이 되는데, 이렇게 남쪽의 부를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줌으로써 남쪽은 회절이 되고 북쪽은 진이 돼서 부자가 될 것 같았는데, 효변하니까 결국에는 텅텅 비어있게 되죠. 텅텅 비어있는 상이 결국에 나오게 되죠. 즉 북국의 번성함이 결국 비어있게 되는데, 결국 남쪽은 아까 이런 회절의 상이 나와서 손실을 입고, 북쪽은 이렇게 진이 돼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 효변하니까 비어있으니까 북쪽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옥을 선물했으나 주느니 받느니 모두에게 실리가 없는 경우에 고사도 이와 유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당장 필요한 건 지금 한 끼에 그 따뜻한 밥인데, 그 상황을 보지 못하고 도와준답시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황금성이 어찌 보면 좀 떨어지는 다이아몬드 당장 선물을 해주거나 마치 꽃을 선물해 줬을 경우에, 지금 당장 그 사람은 굶어 죽을 판에 밥이 한 그릇 소중한데 어찌 보면은 그 선물이 양쪽 모두에게 효용이 없는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던 북쪽도 부하게 되지 못하고, 받았던 축도 이렇게 쓸모가 없는 선물을 받게 되니까, 어찌 보면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그런 그 속담처럼 왕이 옥을 선물했으나 주느니 받는 에게 모두 실리가 없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계 이유는 보면은 이 지천태가 아까 똑같습니다. 개축 상옥계를 치면 내택기매가 되는데, 내택기매는 1과 4가 강으로서 서로 믿지 않는 거죠. 이 간이 뒤집힌 말인데 말을 해도 믿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고은의 백성이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상황인데, 근데 왜 말을 믿지 않겠냐? 강강이니까 서로 적응이죠. 정응이 아니라. 근데 효변하게 되면은 지택임이 되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믿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고은의 순종함이 있고 태의 기쁨이 있는데, 여기에서 1과 4가 서로 양과 음과 양으로서 정응하죠. 그래서 사효변이 되면은 간의 말이 없어지더라도 믿게 되는 이유가 믿음이 생긴다. 왜냐? 1과 4가 정응하니까 믿게 되는 그런 상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진실로 원한다는 이야기는 이 지택임계에서 2와 5가 이렇게 응을 하니까, 2와 5가 이렇게 응을 하니까 정응하니 이제 마음속으로 진실이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훌쩍 날아왔다가 또다시 훌쩍 날아가듯이 그 이웃을 일시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부유하게 만들지 못한다. 훈계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믿고 홍한다. 이웃 나라에 자국의 부를 덜어주더라도 도움을 주는 쪽이나 받는 양쪽 모두가 실리를 잃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훈계를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믿고 호응해오는 것은 마음속으로 진실로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육사에 대한 설명이고,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데, 93과 육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93은 이제 사물의 유전 법칙 높낮이가 있다는 것인데, 실제 효를 받았을 때 간정, 무구, 물혈기부, 우식, 유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육사에서는 불부 이 기린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으니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